안녕하세요, 꿀렌즈 PD입니다. 지난 6월에 괴물같은 미친 성능을 가진 노트북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C8AI를 리뷰했었는데 접근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일부 스펙을 조정해서 가격 접근성을 높인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C8AI PHN187291UN을 소개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인텔 게이머데이 프로모션 소식까지 함께 전합니다. 탑재된 하드웨어가 강력한 노트북인 만큼 주요 스펙을 빠르게 정리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C8AI PHN187291UN은 8개의 P코어와 16개의 E코어로 구성된 24코어 24스레드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75HX,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 Ti 랩탑 GPU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DDR5 32GB 램, PCIe 4세대 NVMe M.2 SSD 1TB를 탑재했는데 램과 SSD 모두 2개의 슬롯을 이용해서 램은 64GB, SSD는 4TB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10 화면비의 18인치 IPS, 배터리 용량은 90W이고 윈도우 11이 기본 포함입니다. 가격은 온라인 마켓 할인 혜택이나 특별 프로모션 여부에 따라서 유동성이 약간 있는데 대체로 300만원 초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8인치 노트북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서 생긴 모습부터 살펴봅니다. 노트북 중에는 큰 편이라 아기자기한 멋은 없는데 화려한 꾸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은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판 로고에 싱글 컬러 RGB 라이팅이 들어가고 펼쳤을 때 키보드 오른쪽 아래 금속 로고가 있어서 디자인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힌지 뒤쪽을 보면 디자인 패턴과 함께 헬리오스와 네오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은 내부 설계 공간 확보를 위해 디스플레이 뒤쪽이 튀어나오곤 하는데 이 공간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성능 분석에 들어갑니다. 퍼포먼스를 강조한 에로 레이크인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75HX를 탑재한 만큼 실사용 환경에서의 CPU 연산 성능을 다방면으로 테스트하는 기펜6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3048점, 멀티코어 19216점으로 노트북에 탑재되는 프로세서 중에 최상급입니다. CPU의 인코딩 성능 테스트로 CPU를 100% 사용할 때 최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2024의 점수도 싱글코어 135점, 멀티코어 2026점으로 역시나 최고 수준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한 부하가 걸렸을 때 성능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네벤치 2024의 30분 안정성 테스트 결과를 보면 스로틀링률이나 CPU 성능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PU와 C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GPU의 성능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3D마크의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테스트인 다이렉트 11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나타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32,321점, 다이렉트 12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나타내는 타임 스파이가 17,435점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12 얼티메이트와 다이렉트 레이트레이싱을 복합적으로 테스트하는 스피드웨이는 4,622점, 실시간 레이트레이싱과 렌더링 성능 테스트인 포트로얄은 11,126점, 논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 크로스 플랫폼 테스트인 스틸노마드와 스틸노마드 라이트는 각각 3,827점과 18,013점입니다. 평소 3D마크 점수에 관심이 없어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노트북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급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스로틀링이나 성능 제한은 없는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스틸노마드 스트레스 테스트가 97.7%,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98.6%로 GPU의 성능을 제한 없이 쭉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에 이어서 노트북의 성능을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 테스트입니다. 고성능 노트북이니까 저사양에서도 잘 돌아가는 게임들은 제외하고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했습니다. 이때 노트북 설정은 터보 모드에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오버워치2는 프레임이 가장 안 나오는 극악의 조건인 그래픽 설정 최상의 DLSS를 끄고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플레이했습니다. 평균 18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하위 1%가 120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역시나 그래픽 설정 최상에서 DLSS 슈퍼 레졸루션을 자동으로 활성화하고 플레이를 하면 평균 280프레임 선, 하위 1% 22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옵션을 타협하지 않아도 디스플레이가 지원한 240Hz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가장 높은 그래픽 설정인 울트라, 렌더링 크기 100으로 플레이를 했고 평균 140프레임, 하위 1% 70프레임 정도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옵션 타일에 대한 고민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은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꽤나 즐거운 일입니다. 세 번째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은 초고사양을 요구해서 노트북은 물론이고 데스크탑 PC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잘 설정하지 않는 극악의 조건인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 프리셋 설정으로 인게임 벤치마크를 실행했고
평균 41.59fps로 준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역시나 만만치 않은 고사양 설정인 울트라 프리셋에 DLSS를 적용했고 인게임 벤치마크에서 평균 100.86fps를 기록했습니다. 오버워치2나 배틀그라운드는 물론이고 사이버펑크 2077이 이 정도로 프레임이 나와주는 것을 보면 이 노트북의 퍼포먼스가 훌륭하다는 평가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요즘은 바야흐로 영상의 시대라서 영상 편집을 위한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 많고 도착점에는 게이밍 노트북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집 시 사용하는 베가스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 성능도 체크를 했습니다. 영상, 사진 등 369개 파일에 40.3기가 소스가 들어간 12분 6초짜리 영상을 4K로 뽑아내는데 8분 3초가 걸렸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4K 영상을 뽑아낼 때 영상 시간만큼만 걸려도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하는데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8AI는 더 빠르게 작업을 완료했으니까 성능이 충분히 훌륭합니다. 직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뽑아내는 시간으로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4K 영상 편집을 해보면 버벅거림이나 끊김없이 아주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화면이 18인치 인정까지 더하면 노트북 중에는 상급의 영상 편집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 환경이 좋은 이유는 CPU와 DGPU의 성능이 강력한 것이 첫 번째고 인텔 코어 울트라9 프로세서 275HX의 iGPU인 인텔 글리세공 V를 이용하는 인텔 퀵싱크가 동작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퍼포먼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열을 분석합니다.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프로세서의 온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3개의 게임 테스트 결과를 한 번에 봅니다. 평균적으로 CPU는 80도 내외, GPU는 70도 후반대를 기록하는데 쾌적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노트북에서는 무난한 온도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9 프로세서 275HX와 RTX 5070ti가 강력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하면 제법 괜찮은데 라는 평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2개의 쿨링팬이 열심히 돌면서 4개의 방열구로 바람을 뿜어내고 히트 파이프도 큼지막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1시간 이상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열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면 손이 닿는 부분의 일부 최고 온도가 40도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가 필요한 부분으로 뒤쪽에 있는 방열구는 상관이 없는데 좌우 방열구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손 쪽으로 공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손을 방열구 쪽에 가져가서 너무 뜨겁지 않은지 확인을 했는데 미지근한 수준으로 괜찮더라고요. 발열 관리가 비교적 잘 된다는 것은 쿨링팬이 열심히 돈다는 의미고 팬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이 가장 빠르게 돌아갈 때 노트북 바로 앞에서 약 65dB이 나오고 노트북 앞에 앉아서 사용할 때 귀 정도의 위치에서는 약 61dB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게임 이외에 부가 걸리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무음 모드를 적용하면 상당히 조용한 생활소음 수준으로 약 45dB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2560/1600 해상도, 240Hz 주사율, 500니트 화면 밝기, DCI P3 100% 색 재현율을 지원하는 16dB 화면비의 18인치 안티 글레어 디스플레이입니다. 고주사율을 지원하니까 게임을 하기에 쾌적하고 색 재현율이 좋아서 영상 편집이나 영상 시청, 웹서핑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최상급은 아니지만 만족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상급의 품질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노트북의 기본 조건이 된 16dB 화면비를 적용해서 노트북에서 대화면이 18인치라는 점까지 더하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게임을 하든 영상 편집을 하든 화면이 어두워질 때 무엇인가 비친다면 많이 거슬리는데 이 노트북은 안티글레어라서 걱정이 없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움직이는 제 모습이 화면에 비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스피커를 살펴봅니다.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가끔 스피커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노트북은 스피커에 제법 신경을 썼습니다. 제조사의 설명을 찾아보면 DTXS 울트라 오디오, 에이서 트루 하모니, 하이레스 오디오 인증 등 좋은 내용들이 가득한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녹음된 소리라서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마이크라만 거쳤음에도 제법 들을만 합니다. 세부적으로 공간감이 좋아서 각각의 소리들이 조화롭게 잘 들리고 베이스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고음은 베이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8AI를 사용하면서 퍼포먼스만큼이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포존 파인팁 RGB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키보드는 키 트래블이 2mm로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해보면 키를 누르는 느낌이 확실하고 튕겨나옴이 손끝에 느껴지는 반발력도 있어서 또각또각 타고 나는 느낌이 좋습니다. 키보드의 특수키는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바로 부를 수 있는 코파일럿 키, 노트북의 모드를 무음, 균형, 성능 톱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는 모드 전환키,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레데터 센스를 바로 켤 수 있는 프레데터 센스 키가 숫자키 위에 있습니다. 프레데터 센스는 노트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설정이 가능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무척이나 편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설정할 수 있는 종류가 많은 점이나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UI가 특히 좋습니다. 키보드 아래 터치패드는 면적이 넓은 편이라 커서가 18인치 화면을 왔다 갔다 하기에 충분하고 손에 닿는 질감이 부드러워서 사용감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경쾌하면서도 가볍게 떨리지 않아서 제법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터치 반응 속도도 준수해요. 다음은 확장 포트를 살펴봅니다. 노트북의 왼쪽 면에 RJ45 유선 랜 포트, USB 3.2A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3.5mm 오디오 포트가 있고 오른쪽 면에 USB 3.A 포트 2개가 있는데 2개 중 왼쪽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 외부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DC 전원 포트, HDMI 2.1 포트, 2개의 USB-C 포트가 있습니다. USB-C 포트는 왼쪽이 썬더볼트 4를 지원해서 iGPU의 디스플레이 포트 역할을 하고 오른쪽은 DGPU의 디스플레이 포트 역할을 합니다. 두 포트 모두 최대 100W의 PD 충전이 가능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C포트가 후면에만 있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DP 기능을 통해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했을 때 선이 걸리적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소 묵직한 모습으로 성능을 강조하면서 나온 노트북들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노트북 성능 균형 모드에서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약 3시간 30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크고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전력이 큰 편이라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500니트 밝기의 18인치 화면임에도 은근히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에이서 프레스텔 헬리오스 네오 18AI는 대략적으로 가로 40.1cm, 세로 30.8cm 정도가 되어서 노트북 중에서 큰 편이고 무게도 약 3.3kg으로 묵직합니다. 부피가 있는 전원 어댑터에 1.13kg까지 더하면 더욱 묵직하죠. 노트북이 이동을 위해 세상에 나온 PC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성능 PC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 장소로 이동하고 싶을 때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1080p 웹캠과 듀얼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8AI PHN18 7291UN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인텔 게이머데이 프로모션이 2025년 9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인텔 게이머데이는 인텔 CPU가 탑재된 강력한 성능의 게이밍 관련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매년 개최되고 2025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인텔 게이머데이 프로모션 페이지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8AI PHN18 7291UN 어떻게 보셨나요? 인텔 코 울트라 9 프로세서 275HX와 RTX 5070 Ti를 탑재해서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300만원 초중반대니까 구매를 고민해볼만 합니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다른 요소들이 이를 받쳐주기에 충분하니까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렸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물론이고 모르는 내용은 제조사 측에 문의를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